안녕하세요. 빛과 소리를 연구하는 한의학 박사 하미경입니다. 오늘은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성 황반변성이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많은 환자분들이 염려하시고 막고 싶어 하세요. 건성은 무엇이고 습성은 무엇인지 간단한 소개와 함께 습성으로 진행되는 걸 막으려면 무엇이 포인트인지, 그게 한의학에서는 또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망막은 싸고 있는 맥락막의 혈관으로부터 산소나 영양을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혈관이 트루젠이라는 노폐물로 막히게 되면은 서서히 시세포가 손상이 되고,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지만 중기나 말기가 되면은 중심암점이나 변시증 같은 것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물론 시력 저하나 실명의 우려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거는 건성의 특성이지만, 습성으로 진행이 되거나 급격하게 변성이 일어났을 때는 아주 또 큰 염려나 문제가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이란 망막의 중심 부인 황반에 신생혈관이라는 불안정한 혈관들이 챙겨나서 부종이나 출혈들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굴곡감이나 암점점이 나타나고, 또한 이렇게 출혈이 되었을 때는 실명의 위험을 크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위중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황반변성 환자분들은 약 20만 명 정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도 14만 명에 비하면 39에서 40% 정도가 늘어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5, 60대 환자분들이 전체 환자분들 중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이 40세 이상의 눈질환 유병률 중에서 노인성 황반변성이 13.4%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황반변성 발병 환자분들 중에서 건성 황반변성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습성 황반변성이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성 황반변성이 3분의 1 정도가 10년 이내에 이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주로 60, 70대에서 발병을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40, 50대로 그 발병률이 굉장히 연령대가 낮아졌고 40, 50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흡연은 꼭 문제가 됩니다. 하루 20개피 이상을 흡연하시는 분들은 황반변성의 위험도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대사성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비만과 같이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고혈압 환자분한테서 그 위험도 또한 45%나 황반변성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제 섭취량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루테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 식품들이 부족한 사람들의 위험도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2배가량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은요, 나머지 눈 쪽으로 발병할 발병률이 전체 42% 정도가 5년 내로 반대편 눈에도 황반변성이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력도 관련이 있고요. 특히 유전적인 소인으로서는 스타르카르트라는 유전적인 질환에서 오는 황반변성의 희귀한 어떤 질환명도 있죠.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이 발병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의 시기도 잘 고려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고도근시나 포도막염은 특히나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는 발병률이 아주 높은 어떤 기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염증에 관한 관리, 그리고 고도근시나 초고도근시로 이렇게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 잘 관리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발률 이외에 빛과 소리 하승한의원에서 제가 임상을 하면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 3가지를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턱관절과 경추의 불균형으로 이 척추의 구조가 안구동맥, 눈 쪽의 혈류의 흐름과 관련되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은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반드시 오장육부의 기능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기능이나 간기능의 불균형으로 눈 쪽으로 가는 영양의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눈의 노화나 태행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면역력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은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에 노출되어져 있고요. 나쁜 자세나 과중한 업무, 이러한 부분, 또 특히나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운동법이 바람직하지 않은 운동으로 적용되었을 때 분명히 물리적인 스트레스로 우리의 황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0세 이상의 분들은 연령대가 많이 내려왔으니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도 근시가 있거나 백내장 수술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또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꼭 검진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질환처럼 흡연은 눈에서도 맥락막 순환에 손상을 주어서 황산화 인자를 혈중에서 떨어뜨리고 혈관을 수축을 야기를 해서 이 발병률을 3.5배나 높입니다. 금연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른 자세와 밸런스 운동 등으로 이 경추와 턱관절의 균형을 바로잡아서 안구 쪽의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조절하는 것, 한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등푸른 생선, 그리고 루테인이나 지아잔틴과 같은 눈 영양제를 잘 섭취하여서 항산화 작용으로 이 황반변성과 같은 안질환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하고 각종 LED 모니터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블루라이트나 청색광, 이러한 광선으로부터 유해한 부분을 황반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법으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황반변성의 그 건성과 습성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유발 요인에 따른 예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귀와 눈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포인트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귀와 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의학 박사 함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